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커트를 하기 전에 파팅과 섹션 나누는 법을 하겠습니다. 자, 파팅과 섹션을 나눌 땐 손으로 나눌까요? 아니죠. 빗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누겠죠. 이때도 파팅 나누는데 가위 필요 없어 하시지 마시고요. 가위는 항상 내 몸에 딱 달라붙게 항상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연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 가운데서부터 네이프 중앙까지 우리가 커트 하기 전에 파팅 나누는 거 연습을 하겠어요. 정확한 섹션과 파팅을 나누기 위해서는 빗을 가지고 두상의 두피까지 잘 긁어서 이 빗 끝날이 두피에 긁는 그 느낌이 나도록 스각 아니면 삭삭 그런 느낌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빗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빗날에 가는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섹션과 파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미의 마네킹의 정 가운데서부터 네이프 정 가운데까지 빗질을 한번 싹 한 다음, 자, 그 다음 이 빗의 제일 윗부분, 탑 부분을 이용해서 이 정 가운데서부터 그 다음에 네이프 정 중앙까지 나누는데, 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시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정중앙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때는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나 아니면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정중앙에 되는 네이프 정중앙의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살며시 대시고 이 정중앙에서부터 이마 정중앙 앞쪽에서부터 정확하게 내 손이 맞는 부분을 나누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집에서 최소 10번 정도는 해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빠르게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정중앙 파팅을 나눠볼게요. 자, 항상 빗질은 정확하고 깨끗하게 내가 다음 파팅과 섹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 핀셋은 튼튼한 걸로 여러 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원랭스 하실 때는 좀 여러 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중앙이 됐죠? 이렇게 정중앙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뼈에서 가장 중요한 뼈다라고 배웠던 게 뒤통수에 있는 가장 툭 튀어나온 부분, 옥시피탈본이죠. 자, 옥시피탈본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떨어진 라인에서 옥시피탈본 밑으로는 두상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발이 그대로 떨어지지만 옥시피탈본 위에는 모발이 두상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얹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옥시피탈본 밑으로는 아무래도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각도를 생각해도 되겠지만 옥시피탈본 위쪽으로는 떨어지는 느낌이 덮어지는 거라서 잘못하면 옥시피탈본 위쪽이 모발의 길이가 커트를 하고 나서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숙지를 하기 위해서 옥시피탈본을 기점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옥시피탈본 밑으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고개를 숙일 거예요. 커트를 하실 때 고개를 숙이시고 커트를 하시고요. 옥시피탈본 위쪽으로는 고개를 들고 할 겁니다. 왜냐? 고개를 숙이면요, 자르고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약간 짧아지겠죠. 그리고 안쪽에서 짧아졌지만
이 옥시피탈본 위에서 덮어지면 짧아진 거 위에다가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밑라인이 정확하게 일자 밸런스가 맞게 돼요. 그래서 옥시피탈본 밑에는 고개를 항상 숙인다. 옥시피탈본 위쪽으로는 고개를 든다. 그거를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옥시피탈본 밑으로 이제 첫 번째 섹션은요, 우리가 앞쪽으로 가는 사선을 만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앞쪽으로 가는 사선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얼만큼 양을 떠야 되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1.5cm에서 2cm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모발 양에 따라서라는 걸 항상 뒤에 꼭 염두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모발량이 많으면 섹션은 그만큼 작아지겠죠. 모발량이 적으면 그만큼 섹션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미 같은 경우는 모발량이 엄청 많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섹션을 그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가는 사선. 앞쪽으로 가는 사선 우리가 배웠었죠. 사선인데 A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빗질은 항상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어서 많이 보셨죠? 춤리 그 게임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 예쁜 그 여자 캐릭터 나오죠? 이렇게 자, 섹션 나누실 때는 항상 빗의 끝부분을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좌우 밸런스는 항상 일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지금 섹션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커트를 위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섹션을 나눠서 빗질을 해서 깨끗한 커트를 위해서라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섹션 나누는 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쓰실 때는 커트 시간을 오히려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미미가 앞쪽으로 가는 사선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앞쪽으로 가는 사선을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약간 앞쪽으로 사선이 되면 앞쪽이 당연히 길이가 약간 무게감이 가기 때문에 길어지겠죠. 아무리 제가 일자로 자른다 하더라도 앞쪽으로 가는 사선이 되면 양 끝 사이드는 조금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양 끝이 약간 긴 느낌이 돼야지만 이 전체적인 라인이 우리가 나중에 빗질을 했을 때 정확한 일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할 때는 둥근 라인을 쓰기 때문에 교수님 촌스러워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은 테크닉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 밸런스 맞추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할 앞쪽 측내기 커트 할 때 특히나 이 앞쪽이 약간 길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쪽 측내기를 할 때 층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 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장을 가지고 앞쪽을 측낼 수 있지, 이 기장이 전체적으로 다 일자인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둥글게 되면 앞쪽이 짧아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앞쪽 측내기 커트를 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앞쪽 측내기 하면 앞에 층이 너무 많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후에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는지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커트를 좀 설계적으로 차후를 생각을 하시면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눈높이가 이 섹션에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실 때는 커트 라인과 내가 일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마네킹을 위로 올려서 우리가 이 라인을 내 눈이 맞출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올리는 걸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이 너무 이렇게 키가 작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밑에다가 타월을 깔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는 거 우리나라는 남한테 무릎을 꿇으면 굉장히 뭔가 내가 비굴해지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 타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몸을 한번 숙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머리카락이 마르면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그죠? 모발이 마르면 머리카락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물을 촉촉하게 적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원랭스 같은 경우는 빗질을 이 가는 빗질을 사용하지만 처음에 옥시피탈본 밑에는 쓰더라도 우리가 빗을 놓고 대고 자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텐션을 줘서 머리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은 짧아지죠. 그래서 최대한 그 라인을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 빗을 놓고 최소한의 텐션을 줘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정중앙에서부터 들어가고요.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자, 내가 한쪽으로 몸이 쏠리면 한쪽이 짧아지겠죠? 정중앙 자르신 다음에는 양 사이드를 거기에 맞추어서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자, 밸런스 체크 꼭 하시고요. 밸런스 체크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두 눈을 감고 숨을 잠깐 멈추세요. 자, 우리 명상 같은 거 하실 때 눈 감고 하시잖아요. 그죠?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끝라인을 깨끗하게 다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고개는 그대로 앞쪽으로 숙여 놓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 사선에 그대로 맞춰서 하는데, 자, 두 번째 섹션은 옥시피탈본에서부터 이어 탑, 귀 윗부분이죠? 거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춘리머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왼손 오른손 다르신 분들, 왼손잡이이신,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잡이이신 분은 저랑 방향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좌우의 방향은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비달사순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요, 보통 이 원랭스 커트를 할 때는 이 가발에는 몇 번 안 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모델이 오기 때문에 그 모델하고 같이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보통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모델한테 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3시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또 저 혼자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긴 머리 커트할 때는 모델이 이제 서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서서 앞에 의자를 딱 잡고선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옆에 제 모델은 아니었는데 옆에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쓰러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간질이 있었던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막 그래서 놀래서 막 주물르고 해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보낼 줄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아니다. 세워놓고 또다시 커트를 마무리를 해라. 그게 프로페셔널이다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우리 선생님 참 독하시구나 했는데 그런 독한 마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커트 또 얇은 쌀로 이용해서 자 아까 잘랐던 커트에 그대로 맞춰서 지금 보시면 안 자른 게 이렇게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처음에 너무 쬐끔 자르면 나중에 자를 게 없어요. 그것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 이 처음에 가발을 사시면 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만 자르면은 자를 게 없어져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나 쬐끔씩 자를래 하면요. 사실 나중에는 자를 게 없어서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유념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발을 아껴서 연습을 안 하느냐 아니면 가발을 아끼지 않고 연습을 열심히 하느냐 그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양 사이드 밸런스 이렇게 또 정확히 맞춰줬고요. 자, 옥시피탈 위로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개를 세운다.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운 상태에서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레디얼 투 레 템플 투 템플. 템플 투 템플로 템플이 어디예요? 이 관자놀이죠. 관자놀이는 아래 관자놀이가 있고 위쪽 관자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맞추시면 돼요. 그거는 머리숱이 많으면 좀 아래서부터 머리숱이 적다 그럼 좀 위에서부터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고 이 라인이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상을 따라 둥글게 평행하게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구를 돌다 보면 결국에는 일자로 가다 보면 우리가 원래 위치로 가죠. 왜? 둥그니까. 두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직선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요. 왜?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오묘해요. 세상의 위치와 우리 신체의 위치는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눈에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직선이지만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 둥근 라운드 느낌이 난다. 자, 그래서 이 파팅에서부터 굵은 빗살을 가지고서는 둥글게 이렇게 빗질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둥글게 일자로 평행하게 뜨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3차원으로 우리가 스캔하듯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중간에 내가 갈 부분을 놓고 그대로 하면 따다 깨끗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섹션을 나누시면 훨씬 편해요. 근데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계속 하시면은 어떻게 둥글게 돼요? 둥글지 않아요. 자,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디서 교육받느냐가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의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이 축적이 돼 있느냐가 좋은 교육이냐 아니냐예요. 뭐 물론 인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은 우리는 테크닉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쪽이 조금 길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일자로 다 완전하게 둥글게 하지 마시고요. 앞쪽이 약간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그러니까 A라인보다는 조금 높고 완전 템플 투 템플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미를 이렇게 많이 만지다 보면 미미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발이 말라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파팅 하실 때도 물을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좌우 밸런스는 정확해야지. 안 그러면 파팅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당연히 선도
삐뚤게 나오죠.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항상 파팅도 정확하게. 네, 마음에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좌우 밸런스가 알맞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좌우 밸런스가 맞아요. 자, 고개는 숙인다, 세운다, 세운다. 자, 물 한번 뿌려주고요. 자, 영어로는 even dampness라 그래요. even dampness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다니시면서 even dampness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저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뿌리세요 이 얘기더라고요. 상식이니까 그냥 알아놓으시라고요. 뭐, 저것도 외워야 되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세워놓고 정확하게. 세운다 그래서 고개가 세워지는 거지 뒤로 젖혀지는 건 아니시니까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옥시피탈 보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두상에서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튀어나왔죠. 튀어나온 부분은 얼레살, 굵은 살로 해야죠. 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빗질을 하게 되면 두피를 긁게 돼 있어요. 그럼 두피에 닿게 돼 있는데 두피에 닿을 때 가는 빗살을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두상에 점이 있으신 분, 아니면 두상에 이렇게 잘못 조금 더 튀어나오신 분, 아니면 두상에 사마귀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얇은 쌀을 써서 빗질을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당겨져서 눌려요. 그럼 나중에 그 부분만 쏙 들어가서 툭 튀어나와서 그 부분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굵은 살을 쓰기 때문에 굵은 살을 가지고서는 부드럽게 연결을 하고, 특히나 이 귀 있는 부분 있죠? 귀 있는 부분 정확하게 얼레살을 해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귀 있는 부분 당겼다가 놓게 되면 이게 튀어나와서 나중에 이 라인이 일자가 아니라 귀 있는 데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유념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커트 하실 때 이 앞부분 그냥 여기서 자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앞라인이 일자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측내는, 앞쪽 측내는 한 거 할 때 아무래도 짧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손님들은 등이 있기 때문에 편해요. 인체는 우리가 등이 있어서 그냥 머리카락을 넘기면 되는데 이 미미는 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에다가 여기다가 학생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책받침이나 책을 놓고서는 이렇게 뒤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은 내가 머리카락을 빗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부터 그대로 뒤로 당겨서 커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앞쪽이 어때요? 점점 길어지죠, 이렇게. 이 느낌이 가셔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미미가 조금 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을 다 커트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한 번 더 템플 투 템플을 이렇게 나누셔서, 그러니까 이건 몇 번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만큼 나누세요. 100번도 좋고 200번도 좋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근데 커트는 아주 정확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재량껏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커트는 수학이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1개, 2개, 3개, 4개, 1 더하기 2는 3, 이게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런 우리가 편차는 있잖아요. 수학은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과학이다 생각하시고서는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커트 하시면서 각도기 갖고 다니시면서 재고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스타일이 똑같은 사람한테 다 어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각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45도가 어울리지만 어떤 사람은 48도가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더 커트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대로. 자, 빗질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떨어지게. 우리가 그걸 내추럴 폴. 내추럴 폴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폴, 떨어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자연 각도, 0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리시면 돼요. 뭐 앞쪽을 이렇게 빗으면 내가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자로 꼿꼿하게 다니기 때문에 일자로 꼿꼿하게 섰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빗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꼭 거울로 좌우 밸런스를 체크를 하시고요. 원랭스 자르실 때는 한 올도 중요하세요. 한 올 한 올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쪽 빗질하고 뒤로 돌려서 커트. 앞쪽 빗질하고 뒤로 돌려서 커트.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빗에서 빠지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억지로 손으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가시면 힘드세요. 그러시면 앞쪽이 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아질 수가 있어요. 손으로 잡지 마시고 빗으로 하세요. 손으로 잡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손을 쓰지 말고 빗과 가위만. 어려워요 그러시는데 저희가 또 수업 시간에 지금은 제가 혼자 하지만 다음에 제가 학생분들과 같이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분들도 다 초보자세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초보자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아, 그럼 나도 이거는 괜찮구나.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교수님만 저렇게 잘하는, 교수님이라서 저렇게 잘하죠. 아니에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 또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신 거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때 또 그런 거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다 끝났는데요. 제가 앞에 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끝 라인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일자로 딱 돼 있는 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정확하죠? 왜냐? 밑으로 내렸다가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안쪽도 짧고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에요. 그 대신 앞쪽은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길어지죠. 그럼 이 라인이 이 옆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층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은 어느 정도 코너는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일자로 잘랐다면 앞쪽 층을 내게 되면 어때요? 이게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쪽을 조금 길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자르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랭스. 그러면 이 플랫 아이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아이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매직기라고 하는데요. 이 매직기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중요하신 게요. 이 플랫 아이언, 매직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드라이랑 틀리게 전원을 끄더라도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쓰던 거라서 뜨겁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들면 이제 살롱 같은 경우는 이 플랫 아이언 이렇게 팔에다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섹션이라든지 할 때 이렇게 걸어놓고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이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를 이제
이제 제 직원은 아니었는데 다른 선생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한다고 이제 직원을 이렇게 옆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가지고서는 이 플랫아이언이 밑으로 쭉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쑥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직원은 계속 했는데 손님이 이제 팔을 이렇게 걸치고 있다 이 팔에 쏙 들어가가지고 딱 맞물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화상 입었죠. 그래서